6월 3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100만원. 자, 여기 고점권에서 살짝 멈춰 있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요 근방에 멈춰 있습니다. 얘가 멈춰 있는 동안에 알트코인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야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상승세 대장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자,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참 긴 시간 동안 좀 밀었어요. 개미 무덤을 만들고 단기간 동안에 한 방에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자, 이때 빤스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언급을 드렸죠. 자, 그리고 쭉 한번 흐름을 볼게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뭐 비트코인 캐시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오스, 퀀텀, 네오, 중국 관련 코인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1.94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네오가 11.21, 퀀텀이 15.32, 중국 관련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스텔라도 10%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비체인도 4.78. 자, 그리고 폴리곤 5.53, 엑시 인피니티 4.52, 뭐 진리카 7.28, 온톨로지 8.64, 아발란체 4.02, 뭐 시바이노 5.10. 자,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XRP가 이때 현재 XRP가 1.11 상승이 못 나오고 있죠. 자, 얘도 상승이 시장 반영돼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7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리죠.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 지치기에 본인의 멘탈의 힘을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걸어가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죠.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기준점으로 모아가라. 물론 얘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자, 대미를 장식하겠죠. 끝판왕으로. 다만 힘이 든다는 거죠. 끝판왕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와 이더와 XRP 같이 모아가셔라.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지루함 상관없다고 하시면 제 구독자님도 나는 XRP만 모은다 라고 언급을 하시대요. XRP 하나만 판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에 완주하면 더 거대한 결과물로 다가오겠죠. 자, 그리고 거듭 언급드리지만 각 섹터별 1등 코인들을 제가 다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그리고 파일코인, 그리고 인도의 1등 코인, 기타 등등의 섹터별 1등, 중국의 1등 코인 네오 언급을 드렸죠. 요거를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쌓아서 모아가라. 자, 그러면 소외가 될 때 조금은 덜 힘들 수가 있겠죠. 섹터별 1등이기 때문에 얘네 또한 파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러면 각 섹터별 RT의 대장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심장이자 끝판왕은 XRP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본인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섹터별로 모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XRP가 가장 비중이 많지만 말입니다. SEC와 코인베이스 첫 재판 일정 다음 달 13일로 잡혀 7월 둘째 주, 셋째 주 많은 일정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달일 것 같아요. 이때 많은 것들이 상당히 몰려있다. 주목해 봐야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 자산 토큰화과 금융시장과 인프라 혁신할 것. 자, 중요한 말이죠. 자산 토큰화가 금융시장과 인프라를 혁신할 것.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자산 토큰화는 누가 찍으죠? 토큰화를 누가 시키죠? 블록체인이 자산 토큰화를 시켜버립니다. DLT, 분산 원장을 통해서. 지금 것은 종이화폐는 종이화폐 인쇄기기에서 프린터기에서 돈이 찍혀져서 나왔죠. 자, 이게 블록체인에서 신뢰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 인쇄기기는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그 심장에 XRP 레저가 있습니다. 그들의 바로 전 세계 금융 원툴의 통합 전산망이자 바로 그 심장에 있다는 거죠. 피델리티 현물 ETF 플랫폼과 감시 공유 계약을 맺었다. 피델리티가 제출한 서류에는 익명의 미국 현물 기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과 감시 공유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블랙록이 제출한 신청서와 유사한 제안이다. 자, 피델리티 현물 ETF 따라오는
블랙록에 이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자사운용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죠.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자,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시그널이죠. 영국 스테이블 코인 규정 왕실 동의로 법제화 예정이다. 영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왕실 동의로 법제화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된다. 그 말이죠.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정이 왕실의 동의를 얻어서 법제화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법률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은 규제 대상 금융 활동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 서비스 시장 법안의 개정안으로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활동으로 보고 홍보를 감독하는 규정이 추가가 되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국회 상원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왕실 동의로 최종 승인되면서 영국 규제 당국은 세부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 영란은행 결제 시스템 규제기관은 곧 해당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영란은행의 ISO 2002 마이그레이션 또한 며칠 전에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종합해 볼게요.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정 왕실 동의로 법제화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피델리티 현물 ETF 플랫폼과 감시 공유 계약하였다. SEC 코인베이스 첫 재판 일정 내달 13일로 잡혔다. 감이 오시죠? 소송과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리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아멜리에님의 트위터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되면 수조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쏟아질 것입니다. 운이 좋은 것은 XRP와 같은 실세계 해결 자산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크립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미 방송을 통해서 펀더멘탈과 그 값어치에 대해서 정말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방송 때마다 보고 계시죠.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비자와 SAP, 독일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다. 더불어 전 세계 회계 전산망, 얘네 망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는 더존 비주온이 회계 전산망, 기업의 이 통합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지만 SAP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비자와 SAP가 협력하여서 기업 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비자와 SAP가 연결된다는 거죠. 이미 SAP는 2016년 리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기업 약 99%가 SAP의 고객입니다. 얘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비자와 SAP가 B2B 시장에서 인베디드 금융을 더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서 금융 여행을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자는 오늘날 B2B 지불 흐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조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50조 달러.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원화 기준으로 대략 한 6경, 7경? 이 정도 될까요? 50조 달러이기 때문에 경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경 6,050조 원이죠.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예요. 자, 다시 한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조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디지털할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혈관망을 다 이미 선점을 끝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자, SAP와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국경 간 결제 시도 협력하여다. 2016년 7월 이야기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자, 그리고 비자, 리플의 파트너 커런시 클라우드를 9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리플의 파트너인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하였다. 1조가 넘는 그런 금액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리플 파트너 비자와 협력하여서 태국 및 호주의 수십억 달러를 시장을 정복한다. 리플의 파트너인 디머니는 태국에서 글로벌 결제를 위해 비자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이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비자 B2B, 스위프트, 크립토 CBDC, 볼란트의 홈페이지입니다. 다 연결이 된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CBDC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경품 행사에서 업계 거물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경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트너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주요 기업의 체계 공영진과 리플은 관대한 재정 지원으로 CBDC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자, 보면은요. CBDC 이노베이션 챌린지의 부활을 발표했다. 국가 암호화폐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자, 그래서 개인 및 기업 개발자에게는 CBDC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상당한 상금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챌린지에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공용 XRP 레저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 2단계는 리플의 프라이빗 CBDC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심사위원회 라인업이다. 자, 마스터카드, 방금 전 비자가 또 언급됐죠? 그 다음, 뱅크 오브 핀란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자, 아마존 웹 서비스, BIS, 국제결제은행, PwC, 전 세계 4대 회계법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여기가 누가 투자했죠? 바로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는 리플의 투자자 중에 하나이죠. 얘네 주요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바로 그들이에요. 전 세계의 역할은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감이 오시죠? 출발지가 있으면 마감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매크로를 한번 쭉 돌아보시죠. EU의 디지털 유로화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미디어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미디어에 이런 게 언급이 되지 않았죠.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코인 미디어에만 많이 언급을 됐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미디어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된다. 디지털 화폐 관련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르면 3년 뒤 본격 서비스를 한다. 가속화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 추세. 자, 그러면서 CBDC가 도입 검토 중인 중앙은행 비율이 65에서 70%에서 2021년 88%였다. 2023년이죠? 그쵸?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유로화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22가 최종 발행 결정을 내리면 관련 서비스 구축 작업이 시작된다. EU 측은 약 3년간의 시범 사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께 실제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서는 2026년, 다른 미디어에서는 2027년, 제 기준으로는 202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ISO 2002 국제 표준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준이 되는 연도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게 명실상부하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세계 CBDC의 세상이 도래를 하면 그 대장은 뭐다? XRP입니다. 전 세계 회계장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R3 그리고 리플 중간에 SBI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든 전산망이 연결되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자 DLT 분산 원장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비트코인을 명분으로 해서 사실 저는 2012년 리플랩스의 탄생과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새로운 자산 토큰화와 함께 통화 시스템, 이 시스템의 설정 방식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은 수명이 다했거든요. 금리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도 끝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으로 5G, 6G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전산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SAP와 비자가 연결이 됐죠. 2016년도에 이미 리플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 이들 모두가 ISO 2002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미 명실상부하게 설계 작업은 끝이 나고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펀더멘탈과 가치에 집중을 해서 자신의 길을 그냥 힘 빼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 지났다. 미국 마이크론 CEO의 진단. 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기사 끝에 보면 아니다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경기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다는 시그널의 하나의 지표라는 거죠. 자, 마이크론 호실국에 함께 웃는 국내 반도체주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1년 1개월 만에 하향 곡선 꺾여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매수세가 확산한다. 이게 시대적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어느 기준점, 요 기준점에 경기를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버리고 중국의 봉쇄들이 됐던 것 다시 한번 공급망을 리바이벌 시키고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합의가 나오겠죠.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겹쳐지게 되면 이미 시장은 먼저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은 굉장히 헷갈리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멈추지 않는데 경기가 안 좋대. 근데 자꾸 날려가니까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불안하거든.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아직은 니들은 들어오지 마. 이제 미디어에 막 긍정적인 소식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 그때는 뭐죠? 그때는 노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상승 초입 구간이다. 2023년 하반기 폭등 장세가 예상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전국 곳곳에서 물폭탄, 침수 피해를 조심해라. 여기 보면은요, 외국인 관광객인데 비를 홀딱 맞고 이동하고 계세요. 물폭탄 참 이상하죠?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사실 4차 산업의 기술도가 함께 이 부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구의 수명이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우리 세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 그 사실 준비에 대해서 우주와 모든 부분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애플페이 인기, 국내 출시 100일 만에 2,580만 건 결제했다. 1회 최대 사용額은 4천만 원. 90세 고령자도 이용한다. 자, 마스터카드가 보이죠? 애플페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애플페이 100일 77%가 영세 중소가맹점에서 썼다. 자, 100일이니까요. 이제 초반이지만 애플페이 이용 건수, 쭉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약 2,400만 건, 온라인 약 180만 건, 결제 발생 가맹점 약 10만 8천 개, 연매출 30억 원 미만 8만 3천 개 77%. 자, 최다 등록 신용카드 네이버와 현대카드이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 애플페이, 전 세계 페이망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리플의 인포메이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을 제가 보여드렸죠? 다 연결된 맘. 거기에는 미국과 범유럽권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거기 곱하기 100배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페이망이 하나로 연결된다. 즉 스위프트 2.0의 확장은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혁신 DNA의 확산. 혁신 DNA가 우리도 필요합니다. 기업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힘든 시간 또한 있고요. 이미 앞으로도 지금 이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또 앞으로도 늘 다가올 겁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본인 자신이에요.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뇌 뇌 구조에 대한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연하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혁신 DNA는 벤처 1세대, 2세대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인공은 뭐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본인들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가상자산의 초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그 바로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